우리 151페이지 이제 개발행위 허가가 나옵니다. 그래서 개발행위를 할 때 이제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개발행위 허가고요. 개발행위 허가제는 이제 무조건 시험에 나오죠. 우리 이제 이 개발행위 허가는요, 국토계획법, 도시개발법, 정비법 세 군데서 나와요. 그래서 개발행위 허가는 세 군데서 나옵니다. 근데 이제 그 국토계획법에서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개발행위 허가제가 나오는 거죠. 요 개발행위 허가제입니다. 그래서 요 개발행위 허가제가 이제 어려운 이유가 이 의의가 법에 없어요. 아까 우리 지구 단위 계획의 의 다 나옵니다. 법에 뜻이 다 나오죠. 근데 개발행위 허가가 무슨 뜻인지가 법에 규정을 하지 않고 그냥 써요. 정의도 없이 쓰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의의는 우리 학문적인 의의를 공부하셔야 돼요. 학문적인 의의. 개발행위 허가라는 것은 도시군 계획이나 도시군 계획 사업에 저촉될 우려가 있는 행위, 저촉될 우려가 있는 행위. 이 행위를 갖다가 이것을 개발행위라 그럽니다. 그래서 도시군 계획이나 도시군 계획 사업에 저촉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개발행위라 그러고요. 요 행위에 대하여 저촉되지 않는다는 허가를 받게 하는 제도, 허가를 받게 하는 제도. 여기 개발행위 허가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구별해야 되는 개념이 개발행위하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개발이라는 단어는 절대 같은 뜻이 아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부동산에서 개발이라는 것은요, 건축이 불가능하거나 건축이 곤란한 토지를 건축 가능한 토지로 만들어주는 게 개발이에요. 그래서 용도 지역이 개발 안 된 녹관 농자, 여기를 주거 상업 공업으로 바꿔주고요. 전답 임야를 토지 형질 변경해서 지목이 대인 토지로 바꿔주면은요, 건축 가능한 토지가 되죠. 거기다가 이제 건축을 하는 것까지도 개발의 개념에 포함시켜요. 이때 건축은 부수적 행위로 개발의 개념에 포함시킨다. 그래서 개발의 원칙적인 뜻은 건축 가능한 토지로 만들어주는 것을 개발 그래요. 근데 개발 행위는 그게 아니야. 저촉될 우려가 있는 행위가 개발 행위예요. 개발 행위는 저촉될 우려가 있는 행위다. 개발과 개발 행위는 전혀 다른 뜻이에요. 그래서 요 개발 행위 허가할 때요, 우리가 허가 대상 행위를 우리 공부하지 않습니까? 허가 대상 행위. 이 허가 대상 행위라는 것은 같은 말이 저촉될 우려가 있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가를 받으라는 거고, 같은 말이 바로 개발 행위죠. 같은 말이 개발 행위입니다. 그래서 요 허가 대상 행위가 우리 총 5개가 있었죠. 5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공작물 설치가 있고요. 두 번째가 토지 형질 변경이 있어요. 토지 형질 변경이 있고요. 세 번째가 토석 채취가 있죠. 토석 채취가 있고, 네 번째가 토지 분할이 있습니다. 토지 분할. 다섯 번째 물건 적치가 있고요. 물건 쌓아놓는 거, 물건 적치 이렇게요. 자, 이 5개가 저촉될 우려가 있는 행위다. 그래서 저촉될 우려가 있으니까 저촉 안 된다는 허가를 받고 해라. 그래서 개발 행위 종류 5개, 같은 말이 허가 대상 행위, 같은 말이에요. 그럼 이 5개를 할 때는 허가를 받아. 그러면 이 5개를 할 때 왜 허가를 받으라 그러냐 그러면 이 5개가 도시군 계획이나 도시군 계획 사업에 저촉될 우려가 있는 행위 5개라서 그래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제 여기가 도로 설치할 도로 예정지입니다. 도로 예정지. 우리 도로 설치는 어느 사업을 해요?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은 도시군 계획 사업의 일종이에요. 그러면 도로가 설치될 예정지라는 건 장차 도시군 계획 사업이 시행될 예정지야. 요 예정지에 누가 물건을 1개월 이상 이렇게 쌓아놓는 거예요. 부서진 컨테이너 박스 같은 것을요. 그러면 도로 설치한다는 도시군 계획 사업에 저촉될 우려가 있죠. 그때 저때 물건 적치는 개발 행위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이해가 안 돼요. 자기는 분명히 개발 행위는 건물 짓는 건 줄 알았는데 물건 쌓는 것을 개발 행위라 그러거든.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물건 쌓는 게 왜 건물 짓는 것으로 보지? 이상한데 물건을 오래 쌓아놓으면 굳어서 건물 되나? 그것도 아니거든. 에라 모르겠다 그냥 외운다. 외우는 순간이 있죠. 더 이상 공부를 못해. 세 군데서 공부 못합니다. 그래서 도로 설치할 예정지, 장차 도시군 계획사업 일어날 예정지에다가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으면 도로 설치하는 도시군 계획사업에 저촉될 우려가 있다. 저촉 안 된다는 개발행위 허가를 바꿔야 돼요. 물건 쌓는 게 바로 저촉될 우려가 있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요. 우리 여기가 학교 부지야. 학교 부지. 학교를 설치할 예정지예요. 그럼 장차 학교를 설치할 예정지인데 학교 설치는 도시군 계획 사업으로 하죠. 여기다가 만약에 또 물건을 쌓는다. 그러면 학교 설치하는 도시군 계획 사업에 저촉될 우려가 있으니까 당연히 이것을 개발 행위라 그러는 거예요. 개발 행위, 저촉될 우려가 있는 행위. 그다음에 여기 우리 토지 분할을 보세요. 토지 분할. 자, 이렇게 학교 부지가 이렇게 있을 때요. 이것을 갖다가 한 필지 토지를 한 네 필지로 나눠 버리면은요. 한 필지 면적이 작아지죠. 그럼 나중에 도시군 계획사업 학교 설치하려고 봤더니 필지가 작아서 학교 설치를 못 해. 그래서 토지 분할은 저촉될 우려가 있다 해서 개발 행위라 그래요. 토석 채취. 자, 자갈이나 모래를 캐보세요. 여기다가 한번. 도로 설치할 예정지에 파서 자갈이나 모래를 캐. 그러면 도시군 계획사업에 저촉될 우려가 있다. 이것 역시 개발 행위예요. 토지 형질 변경. 우리 토지 형질 변경은 기본이 땅을 자르는 절토, 흙으로 메우는 성토, 집안을 다지는 정지. 요 세 개가 원래 기본이고요. 그다음에 아스팔트 포장 같은 거, 포장도 있고, 공유 수면 매립도 있습니다. 공유 수면 매립. 자, 그래서 만약에 도로 설치할 예정지를 갖다가 땅을 잘라서 절토. 자, 도로 설치하는 도시군 계획사업에 저촉될 우려가 있죠. 바로 개발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게 이거예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는요. 우연의 일치로 개발 행위도 되고 개발도 돼요. 자, 이쪽에 갑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대지를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갖고 있어요. 본인의 대지를요. 그런데 여기다 이런 건물을 짓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은 예전에요. 우리 개발행위 허가제는 90년대 중반에 생겼어요. 90년 중반에. 예전에는 개발행위 허가제라는 게 없었어요. 그러다가 90년 중반에요. 모 광역시에서 어떤 분이요. 뜻한 바가 있어가지고 러브호텔을 짓겠다고 건축허가 신청을 했습니다. 모 광역시에서 한적한 농촌마을 입구에다가요. 그랬는데 건축허가가 나왔어요. 그 이유는 우리 건축법상 건축허가는요. 우리 법적인 성질 우리는 이것을 기속행위라 그래요. 기속행위. 기속행위는 뭐냐 그러면 어떤 사람이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신청하잖아요. 허가권자가 재량권이 없어요. 건축허가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기계적으로 확인해. 보니까 허가 요건에 적합해. 무조건 허가 내주는 게 기속행위예요. 그래서 건축법상 건축허가는 기속행위인 거예요. 그런데 그 모 광역시에요. 우리 이런 데가 있습니다. 토지의 경계가 여기가 자연환경 보전 지역이고 여기가 말이죠. 여기가 상업적인 거예요. 상업적인 겁니다. 아슬아슬해. 근데 여기에 땅이 나와 있는 거예요. 여기다가 러브호텔 짓겠다고 건축허가 신청했거든요. 허가 요건에 적합해. 예.
주변은 다 숲이야. 이렇게 들어와 있는 땅이야. 주변은 다 숲이야. 이렇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누가 봐도 이거는 숲 속에 무슨 저기 러브호텔 허가를 내주나? 그런데 땅 경계는 허가가 나오는 땅이라고요. 어떻게 해야 돼? 허가 내줬지. 90년대 중반, 93년, 4년인가? 예. 그러니까 이제 난리가 나 전국이에요. 이제 이런 땅만 찾아내면 대박을 치는 거야. 이런 땅만 찾아내면.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모텔 왕이라는 분이 있어요. 모텔 왕. 그분이 모텔 개발에 우리나라 국내 1인자야. 모텔 개발 1인자. 예. 항상 잠도 모텔에서만 자. 지금 돌면서. 위치를 찍고 모텔 개발에 무조건 성공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모텔 왕이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여기 경매 물건으로 모텔이 몇 개 나왔던데 제가 아는 분이 그거 이제 저한테 물어보러 오시더라고요. 예. 대전에 모텔이 몇 개가 나왔는데 이쪽이 시설이 더 좋아. 그런데 매출액은 3분의 1밖에 안 나와. 매출액. 왜냐하면 홍보를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런 것들이 가끔 이제 그 경매로 나와요. 그 수지 분석하는 게 있거든요. 요즘에. 그런데 이쪽은 너무나 완벽한 위치에 예, 모텔 허가가 나와버린 거예요. 이런 땅만 찾으면 최고거든요. 이런 망할 리도 없고. 그래서 전국에 이런 땅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무조건 건축법상 건축 허가는 기속행위니까 허가 요건만 갖추면은 허가권자의 재량이 없어. 허가 받는 거죠. 그래서 전국에 이런 땅만 이제 다 찾아다니면서 모텔을 짓는 겁니다. 몽블랑, 에덴파크, 로얄장, 핑크장, 렉스장 해가지고 다 만들었죠. 이렇게. 예. 왜 좋아합니까? 본인 간데 있는가 봐 이름. 아는 이름이 나왔어? 예. 예. 그래가지고 이제 문제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바람직하지 않은 위치에 바람직하지 않는 건물을 못 짓게 할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다가 만들어낸 제도가 94년도 개발행위 허가제를 도입했어요. 그럼 개발행위 허가제 이 허가는요, 요거는 재량행위야. 요거는 이제 재량행위라 그래요. 재량행위라 그래가지고 지금은 이제 실무적으로 내가 건축하고 싶잖아요. 허가를 2개 받아야 돼. 건축법상 건축허가 신청서와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 허가 신청서를 2개를 넣어서 2개가 다 통과가 돼야지만 건축이 가능한 거야, 허가가.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개발행위 허가가 가능한 경우만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내주고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받으면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 허가도 받은 것으로 본다. 의제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이 생긴 거 보세요. 자, 갑이 자신의 대지에다가 건축법상 건축 가능한 건물을 짓겠다고 건축허가를 신청하잖아요. 그러면은 기속행위니까 건축법에서요. 자신의 대지에 요 용도 지역에 허용되는 건축물을 짓겠다고 건축을 신청했잖아요. 무조건 허가 내줘야 되거든. 그럼 허가 내주고 나면은 현재 요 대지는 갑소유의 대지이긴 하지만 장차 도로가 지나갈 예정지야. 그러면 도시군 계획 사업에는 저촉될 우려가 있는 거죠. 이럴 때는 건축법상 건축 허가는 가능한데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 허가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건물을 못 짓게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요때 이 건물 짓는 요 건축은 개발로서의 건축인가 개발 행위로서의 건축인가? 개발 행위로서의 건축을 말해. 여기서의 건축은 개발 행위로서의 건축이야. 여기다 건물 지으면 저촉되는지 안 되는지라는 거예요. 예, 저촉될 우려가 있는 건축이에요. 그러면 이때 저촉이 이때 건축하는 게 저촉 안 될 때만 개발행위 허가를 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실무에서는 항상 건축 허가 신청서 뒤에다가 개발행위 허가 신청서를 첨부해서 내요. 그리고 개발행위 허가가 가능할 때 건축법상 건축 허가를 내주고 건축법상 건축 허가 받으면 개발행위 허가도 받은 것으로 본다. 이게 의제가 되는 거예요. 실무에서는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 1번부터 5번까지가 허가 대상 행위고요. 이 5개는 무조건 외우겠죠? 가장 많이 나왔으니까 시험에. 그럼 이때 허가권자는 누군가? 허가권자는 자, 어떠한 행위가 도시군 계획이나 도시군 계획 사업에 저촉되는지 안 되는지를 판단하는 사람. 허가권자는 그 지자체 행정의 최고 책임자 6명.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고요. 절대로 국토부 장관이나 도지사는 허가권자가 될 수가 없다는 거죠. 허가 대상행위 요 5개를 갖다 반드시 이제 자세히 공부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요 5개를 갖다가요, 5가지를 도시군 계획 사업으로 할 때는, 도시군 계획 사업에 의해서 할 때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는다. 이게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온 거예요. 저 5가지 행위를 하는 방법은요, 둘 중에 하나야. 도시군 계획 사업으로 하던가, 아니면 도시군 계획 사업이 아닌데 저 5개를 할 때는 도시군 계획 사업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고 해야 돼요. 그 말은 뭐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길에 지나가다가 어떤 아저씨가 길에서 공사를 한다. 그 아저씨가 공사하게 되는 근거는 무조건 둘 중에 하나예요. 도시군 계획 사업에 의해서 공사를 하거나, 도시군 계획 사업이 아닐 때는 도시군 계획 사업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고 공사를 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 그러면 도시군 계획 사업에 의해서 이 5가지를 할 때는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고, 도시군 계획 사업이 아닐 때는요,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돼. 5개는요. 예. 그래서 시험에 가장 많이 나왔던 질문이 개발행위를 도시군 계획 사업으로 할 때는 허가를 받지 않는다. 이게 제일 많이 나와서 시험에요. 그러면 이제 여기 151페이지 박스를 갖다가 이제 낱낱이 분석해서 이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 원칙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행위, 개발 행위를 하려는 자는 6명 시장 군수한테 허가, 이게 바로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된다. 다만, 이게 제일 많이 나왔던 문제. 다만 도시군 계획 사업에 의한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거 완전히 우리 그 조선시대 같지 않습니까?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래서 법학을 많이 공부하면 말이 문어체로 바뀌어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래서 도시군 계획 사업에 의한 행위는 허가를 받지 않는다. 이 얘기입니다. 그럼 1번에 우리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는 이게 도시군 계획 사업으로 하는 것이 아닐 때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근데 이때 밑에 동그라미 1번하고 2번은요. 이것을 설명해 놓은 거예요. 대통령령에. 건축물의 건축은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을 말한다. 건축법에 따른 건축은 종류가 몇 개야?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5개죠. 5개를 다 건축이라 그러고 5개 할 때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돼. 그 다음에 공작물 설치를 밑에 2번에서 설명을 해놔서 대통령령에 인공을 가해서 제작한 시설물이 바로 공작물이에요. 그래서 공작물 설치 허가 받아야 된다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 설치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요. 그런데 인공을 가해서 제작한 시설물이라도 건축물은 빼요. 왜? 건축물은 동그라미 1번이니까. 그렇죠? 건축물 빼기 남는 게 공작물이 남는 거지. 건축물은 해당 사항이 없다 이거죠. 이번에 토지 형질 변경이 나오는데요. 자, 토지 형질 변경은 종류가 원래 3가지가 원칙이야 원래는요. 그래서 산이 이렇게 있잖아요. 산이 이렇게 있으면은 우리 산을 깎아서 우리 건물을 짓습니다. 산을 깎을 때 산이 깎는 것 우리는 이것을 절토라고 그런다고요. 절토. 그러면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그 문화재 중에요, 산에다가 건물을 짓는데 절토를 하지 않고 지은 건물이 있어요. 우리나라 문화재 중에서 절토를 안 하고 지은 건물. 산이 이렇게 있는데요, 절토를 안 하고 어떻게 했냐 그러면 이렇게 받침대를 만든 거야. 받침대를 만들고 이때 건물 지은 것이 있어요. 혹시 불국사라고 아십니까? 불국사 이렇게 지은 거야. 불국사가. 불국사는요, 산을 깎지 않고 산에다 이렇게 받침대를 만들어서 이렇게 건물을 지었어요. 산을 깎으면은 기가 빠져나간다고, 기운이 빠져나간다. 산을 깎으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받침대를 만들었다니까. 그 가보셨어요? 불국사? 아무 생각 없이 봤지. 그렇죠? 이렇게. 예. 그래서 원래 이제 땅을 자르는 게 절토라 그러고요. 파인대를 흙으로 메우는 거 있죠? 이것을 성토라 그럽니다.
지반을 다져야겠죠. 이것을 정지라 그래. 그래서 원래 토지 형질 변경 그러면 세 개를 말하는 거야. 절토, 성토, 정지. 그런데 우리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되는 토지 형질 변경은요. 특수한 경우 두 가지를 추가해요. 자, 우리 아스팔트 포장막 그러죠. 이것도 토지의 형질을 바꾸는 거로 봐요. 그래서 이 정지의 특별한 경우 여기다 플러스 포장까지 흙으로 메우는 게 성토잖아요. 근데 흙으로 메우는 데가 공유 수면을 메워요. 이럴 때는 성토라 그러지 않고 공유 수면 매립 그럽니다. 또는 공유 수면 매립이라 그래요. 그러면 총 5개가 바로 토지 형질 변경이 되는데 시험에서는 토지 형질 변경할 때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절토를 할 때는 개발행위 허가 받아야 된다 해서 구체적인 종류를 물어보기도 하고요. 근데 시험에서 두 번째로 많이 나온 그 가로야. 가로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경작을 위한 경우는 제외. 경작을 위한 토지 형질 변경은 제외다. 그러면 경작을 위한 토지 형질 변경, 농사 짓기 위한 토지 형질 변경은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는다야. 근데 밑에 이제 당구장 표시가 돼 있고 자세히 설명이 돼 있어요. 이거 읽다 보면 머리가 막 이렇게 아파요. 근데 제가 설명한 거 잘 들으시면 돼요. 경작을 위한 토지 형질 변경은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는다. 단 경작을 위한 토지 형질 변경이라도 지목 변경을 수반할 때는요.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돼. 경작을 위한 토지 형질 변경이라도 지목 변경을 수반할 때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단 지목 변경을 수반한다 할지라도 전답 사이의 지목 변경은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는다. 거기까지 공부해야 돼요. 전답 사이의 지목 변경은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는다. 물 부으면 답이 돼. 물 빼면 전이 돼. 그래서 그런 거죠. 다시 한번 경작을 위한 토지 형질 변경은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는다. 단 지목 변경을 수반하는 경작을 위한 토지 형질 변경은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된다. 지목 변경을 수반한다 할지라도 전답 사이의 지목 변경은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는다. 별로 어렵지 않잖아요. 그렇죠? 예, 어렵지 않습니다. 예. 그 다음 우리 3번에 토석 채취라고 나오죠. 흙, 모래, 자갈, 바위 등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 그래 우리가 보통 돌산 깨는 거 있잖아요. 그게 바로 토석 채취예요. 다이나마이트 터트리는 거. 그 강에서 우리 토석 채취하죠. 우리 여름에 뉴스 보면은요. 모래 채취하고 난 다음에 웅덩이를 안 메꿨다가 사람 빠져 죽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게 다 토석 채취입니다. 단 토지 형질 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외한다. 그 얘기는 토지 형질 변경을 목적으로 토석 채취할 때는 토석 채취로 허가받는 데서 제외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토지 형질 변경으로 허가받으라는 거예요. 제외한다는 의미가 아예 허가를 안 받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외한다는 의미는 토석 채취로 허가받는 것이 아니고 토지 형질 변경으로 허가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법 만드는 사람이요. 이 문법을 다 무시하고 만들다 보니까 우리가 해석할 때 힘들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길을 지나가는데 어떤 아저씨가 길에서 돌을 캐내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저 돌 캐는 거니까 토석 채취 허가 받는다 보니까 생각하면 안 돼. 그 아저씨의 목적이 돌이 탐이 나서 캐낼 때는 토석 채취 허가야. 근데 돌을 캐서 버리기 위해서 캐내는 수도 있죠. 일단 토지 형질 변경 허가예요. 그래서 땅에서 돌을 캐낸다고 해서 다 토석 채취 허가 받은 것이 아니다. 돌이 목적일 때는 토석 채취 허가. 돌을 캐서 버리기 위한 목적으로 캐낼 때는 토지 형질 변경 허가라고요. 그런데 자기는 원래 내심 돌이 목적이었는데 토석 채취 허가가 안 나와. 그럼 어떻게 해? 토지 형질 변경 허가를 받아서 돌을 버릴 것처럼 캐내서 자기 집에 다 모아서 쓰는 거지. 그렇죠? 응용을 할 줄 알아야 돼. 응용을요. 예. 그래서 주변에 보면 응용을 할 줄 아는 사람들이 다 성공합니다. 부동산에. 그 우리 부동산에서 제일 성공 못 하시는 분들의 전 직장, 전 직업을 보면 1위가 군인 출신이었어요. 예, 예. 아주 정직하고 틀에 박힌 생활을 마시다 보니까 군인 출신인 거예요. 예.
그래서 집주인이 보증금 1,000에 월세 50에 놔달라 그랬거든요. 누가 와가지고 보증금을 좀 늘리고 월세 좀 줄이자면 안 된다 그래. 자기가 의뢰받은 게 1,000에 50이라고 안 되고 안 돼. 예. 그 웃을 일이 아니라 그 다음에는 이제 전직 공무원 출신, 전직 은행원 출신, 전직 교사 출신 이런 분들이 부동산을 제일 못해요. 예. 이제 그래서 이제 되게 보면은 요런 직장에 계셨던 분들은요 시험 합격하고 난 다음에 1년 정도 사회 적응이 필요해요. 1년 정도. 그러니까 부동산 사무실 가가지고요 좀 한 1년 정도 실장도 좀 하시면서 이렇게 적응이 필요합니다. 바로 개업하시면 거의 문 닫아요. 개업식이 폐업식 돼버려요 그냥. 예. 그래서 제가 막아요. 예전에 보면 은행 지점장 하시는 분 꽤 많거든요. 공부는 진짜 잘하세요. 은행 지점장 출신들이요. 노트 정리, 자를 대고 왼쪽 줄을 다 맞춰 이렇게 쭉 맞춰. 야, 세상에 완벽해요. 무슨 은행 서류 보는 것 같아. 노트. 예. 시험 잘 봐 시험도요. 예. 그런데 제가 그래요. 개업하시려고 그러면 한 1년은 적응을 좀 하신 다음에 하십시오. 근데 굳이 하겠대. 굳이. 예. 그리고 제가 막 말려요. 제발 간판을 느슨하게 다시라는 거지. 나중에 뛰기 힘들거든. 간판 뛰기. 그래서 간판 느슨하게 달고 사무실 짓기도 다 제가 렌트하라 그래요. 사지 말고. 예. 나중에 처분하기 힘들다고. 예. 근데 결국에는 그렇다고 되어 보면 거의 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제가 말씀드린 직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그러면 또 전국에 떠면 이제 막 난리쳐요. 왜? 본인의 직업을 나쁘게 얘기했다. 이게 아니라 제가 조언을 드리는 거예요. 조언. 잘 되라고 조언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전직이 교육공무원, 특히 공무원, 교육공무원, 그 다음에 이제 군인 출신, 오랫동안 군생활 하신 분들, 그 다음에 은행원 출신들 이렇게 해가지고 바르고 정직하게 살게 되는 직업들이 있어요. 예. 그 직업이 오래 있으면은요 사람이 바르고 정직해져요. 예. 직업이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 중에서 제일 나쁜 사람이 악인들 중에서 제일 착한 사람보다 더 착해. 예, 원래 그렇다니까요. 예, 전체라고 보네요. 예. 그래서 거기 계셨던 분들은 합격하고 난 다음에 바로 절대 개업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실장 생활도 좀 하시고 해가지고 적응하고 난 다음에 하셔야 돼요. 그러면 괜찮아요. 그러면 잘 됩니다. 근데 욕심이 막 나거든. 그래서 바로 하시다가 안 되시는 분들 많아요. 근데 그런 분들은 물어보면 다 알아. 근데 이 실무에서는요, 이거 시험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 그게 절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시험 볼 때는 이거 다 외워야 돼요, 당연히. 실무는 모르면 찾아서 보면 돼, 찾아서. 근데 시험은 오픈북이 아니잖아, 우리 시험이. 예, 외워야 돼, 이렇게. 그래서 이제 외우는 과정이 좀 힘들어서 그렇고요. 근데 거기 보시면은, 자, 토속 채취도 마찬가지예요. 토속 채취가, 돌을 캐낼 때, 돌이 목적일 때는 토속 채취 허가. 토지 형질 변경 목적일 때는 토지 형질 변경 허가 받고요. 토지를 분할할 때는 개발 행위 허가를 받아라. 많은 분들이 이걸 갖고 또 힘들어하는 거지. 왜? 자기가 아는 개발 행위는 건물 짓는 건 줄 알았는데 세상에 한 필지 토지를 서류상 두 필지로 분할하는데 이게 무슨 건물 짓는 거지? 하면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한 필지를 두 필지로 분할하게 되면 필지 수가 늘어나죠. 그럼 당연히 이해관계인도 늘어날 테고 한 필지가 한 대지가 되는 게 원칙인데 그러면 대지 면적이 작아져서 도시군 계획 사업으로 건물 짓는 것이 다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토지 분할은 도시군 계획 사업에 저촉될 우려가 있다. 한 필지 면적이 작아지고 이해관계인 수가 늘어나고 그렇죠. 예. 그런데 단 가로가 건축물이 있는 대지 분할은 제외한다. 이거는 건축물이 있는 대지를 분할할 때는 개발행위 허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건축법에 따라 분할한다는 뜻이에요. 그럼 결국이 뭐예요?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분할할 때 개발행위 허가를 받는 것이고 건축물이 있는 대지를 분할할 때는 건축법에 따라 분할한다. 그런 뜻입니다. 진짜 해석이 힘들지 않습니까? 예, 힘들어. 그러면 토지 분할의 구체적인 사유가 세 가지가 대통령령에 나와요. 첫 번째, 우리 개발 안 된 지역 있죠? 녹관 농자에서 관계 법령, 어떤 법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법에 따라서 허가나 인가 등을 받고 분할하라고 돼 있으면은 그 법에 따라서 허가 인가 받고 분할하면 되는데 만약에 그런 규정이 없다. 그랬을 때는 그냥 분할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으로 최후로 예? 마지막 최후로 개발행위 허가를 받고 토지를 분할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번 같은 경우는 토지 분할이 보충조로 들어가는 거예요. 개발행위 허가의 토지 분할이요. 다른 법이 있으면 다른 법에 따라서 인허가 받고 분할해라. 없으면은요. 개발행위 허가 받고 토지 분할하라는 뜻이에요. 2번은요. 건축법 57조 1항에 따른 분할 제한 면적. 이 57조 1항이 바로 건축법에 나오는 대지의 분할 제한 면적이에요. 예, 그게 그래서 주거 지역에서는 60, 상업공업에서는 150, 녹지는 200에 미달되게 분할할 수 없다. 그 면적만 빌린 거야. 그래서 분할 제한 면적 미만으로 토지를 분할해 놓으면은 나중에 그 땅 위에 건물을 못 짓죠. 이미 면적이 걸려버렸잖아. 그래서 분할 제한 면적 미만으로 토지를 분할할 때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고 분할해라. 허가 안 내주겠지. 자, 3번은요. 어떤 법인지는 몰라.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 인가 등을 받지 않고 너비 5m 이하로의 토지를 분할할 때. 그러면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 인가 등을 받을 수 있으면 받으면 되는데 받지 않고 너비 5m 이하로 토지를 분할할 때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고 분할하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보충조로 들어가는 거죠. 이제 5번을 보시면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인데 저는 칠판에 제가 물건 적치라고 써놨잖아요. 여러분들이 개발행위 허가 신청서라는 서류가 있어요. 개발행위 허가 신청서. 서류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5번에 물건 적치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앞에 네모칸 이렇게 돼 있어. 체크하라고. 당신이 신청하는 게 뭔지 체크하래. 그래서 체크할 때 네모칸 뒤에 물건 적치라고 써 있어요. 허가 신청서에. 그래서 제가 그 물건 적치 써놓은 거예요. 물건을 쌓아놓은 행위. 녹관 자연환경 보전지역. 농림지역 빠졌죠. 녹지관리 자연환경 보전지역 안에서 울타리 안에 위치하지 아니한 토지. 이거 뭐야 그러면? 울타리 밖이란 뜻이지. 아 너무 어렵다. 울타리 안에 위치하지 아니한 토지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울타리 안 뒤에 가로가 있어요. 적법한 절차에서 조성된 대지에 난다. 예전에 가로가 없었거든요. 이런 걸 한번 보세요, 여러분요. 자기 집이 이렇게 있고요. 이게 자기 집 뒤에 담벼락이에요. 이는 앞에 담이고. 그러면 울타리 안에다가 물건을 이렇게 쌓을 때는요. 이거는 도시군 계획 사업에 저촉될 리가 없죠. 자기네 집 울타리 안에 쌓는 거니까. 그럼 이제 울타리 밖에다가 쌓으면은 이거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물건 적치 밖에. 그래서 이 사람이 머리를 쓴 거예요. 이 울타리를 부셨어요. 부시고 여기다가 울타리를 세운 거야. 그리고 울타리 안에다 쌓았다는 거지. 그런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요. 적법하게 조성된 것이 아니죠. 그래서 울타리 안에 쌓을 때는 개발행위 허가 안 받는다 그러니까 아무데나 물건을 쌓아놓고 주변에 울타리를 치는 거야. 이런 사람을 방지하기 위해서 아무리 울타리 아니라도 적법하게 조성된 대지에 한한다는 거죠. 예. 우리는 틈만 나면 피해갈 것을 만들어내거든. 틈만 나면은요. 만들어내요. 예. 그래서 제가 예전에 개발행위 허가 받을 때 수많은 걸 제가 만들어냈어. 제가 이제 용역받아가지고 만들어냈어. 그래서 깜짝깜짝 놀래 담당 공무원이 세상에 이런 규정이 있었네. 그래. 다 찾아내거든. 근거를 찾아냅니다. 여기 이제 농림지역이 빠져 있죠. 그러면 농림지역에는 물건을 쌓아놔도 개발행위 허가 받는 게 아니야. 허가 아니에요. 예. 농림지역은 특수한 지역이에요. 농사 끝나고 나면 농기계라든가 볕단 같은 것을 울타리 안에 다 쌓을 수가 없잖아요. 울타리 밖에 쌓을 수밖에 없어. 그러면 당연히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받기 힘들잖아요. 안 받으면 처벌받아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우리나라 농민들은 농사만 끝나면 이제 가족들하고 작별할 준비를 해야 돼. 나 큰 집 갔다 올게. 당신은 농사 몇 년 지었습니까? 농사 5년 차입니다. 그러면 별이 5개란 뜻이야. 돌침대를 팔아도 돼. 예? 별이 5개면 돌침대 팔아. 예. 자, 그래서 거기 나오는 게 바로 그거예요. 농림지역은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요 1번부터 5번까지가 바로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건데 이 5가지를 도시군 계획 사업으로 할 때는 허가를 받지 않는다. 그럼 시험 문제 맞춰보겠습니다. 도시군 계획 사업에 의한 건축물의 건축은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한다. X. 도시군 계획 사업에 의한 건축물의 건축이 일정 규모를 초과할 때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한다. X. 절대 안 받아. 규모와는 상관이 없어. 예. 그래서 다 이제 맞췄다고 의제를 하고 다음 페이지 이제 가로 2번에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 나와요. 우리 공법의 기본 원리는 변경이란 단어가 나오면 원칙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시험 문제 40문제 중에서 한 문제 정도는 변경이 나옵니다. 변경에서 많이 나왔던 것이 개발행위 허가 변경이 많이 나왔어요. 그러면 개발행위 허가 받은 것을 변경할 때는 다시 허가 받는 게 원칙입니다. 예. 다시 허가 받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는 허가 받는 게 아니라 6명 시장 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그럼 박스 안에 여러분이 1번하고 2번 두 개를 체크해 주세요. 1번하고 2번. 자, 사업기간을 단축하는 거 있죠. 요거 경미한 사항 변경으로서 통지만 하면 돼. 허가 안 받고. 2번 부지 면적 또는 연면적을 5% 범위 안에서 축소하는 경우. 축소의 동그라미를 치고요. 확대 X. 시험 문제는 축소로 한번 나왔고 그 다음에는 축소 또는 확대로 나왔어요. 확대는 아니야. 축소할 때 5%. 5% 범위 안에 축소하는 거. 그러면 10% 축소는 안 되죠. 그렇죠? 5% 범위 축소입니다. 그래서 1번하고 2번을 주로 체크해서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가로 3번에 다른 법률의 적용이 나오는데 이거는 시험에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실무에서는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는데 기출 문제는 없어요. 가로 3번이요. 자, 토지 형질 변경하고 토석 채취에 대한 개발 행위 중에서 도시 지역과 계획 관리 지역 안에 산림에서 임도 설치. 자, 우리 임도는요. 산에 난 길 있죠. 자, 임도는 건축법상 도로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임도는 절대 건축법상 도로가 아닙니다. 공인중개사가 사고 내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임도, 길도자 쓴다고 이것이 도로다 그래가지고 임도에 접해 있는 땅은요. 맹지예요, 아니에요? 맹지야, 맹지. 임도에 접해 있는 땅은 맹지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임도가 이렇게 있고요. 있고 옆에 접해 있는 이 땅이 있거든요. 이거 보니까 도로에 접해 있다 그래가지고 이거 맹지가 아닌 줄 알아요. 그래 이거 중개를 하는 거야. 나중에 그냥 개업 첫날 이거 했다가 수익이 마이너스 몇 천이야. 물어주느라 돈 물어주느라고. 예. 그래서 한 건 했는데 다 사고 내는 거지. 다 이렇게. 임도는요. 건축법상 도로가 아니에요. 산을 관리하기 위한 길이야 그냥. 산을 관리하기 위한 그냥 길입니다. 임도요. 예. 그래서 임도는 절대 건축법상 도로가 아니다. 그 임도에 접해 있는 땅은 뭐예요? 맹지야, 맹지. 예. 그래서 이 임도와 관련해 가지고도요. 제가 이제 보통 한 몇 시간씩 강의를 해요. 실무 강의할 때는요. 임도 관련해서 임도를 건축법상 도로로 만드는 방법 이런 거. 임도에 접해 있는 땅을 갖다가 현황 도로로 만들어서 건축 허가 받는 것을 하는데 이 임도는 일단 원칙적으로 이 자체는 도로가 아닙니다. 그런데 참고로 알아두세요. 임도가 나중에 건축법상 도로로 바뀌는 경우가 많아요. 전국에 한 수백 킬로가 돼. 전국에. 임도가 건축법상 도로로 바뀐 경우가. 그 왜냐 그러면 자, 이쪽이 막 개발이 막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쪽이 막 개발이 되고 막 개발이 막 돼. 그러면 이쪽에다가 도로를 하나 놔야 되는데 지자체가 방법이 두 개예요. 토지를 수용해 가지고 그 다음에 도로 공사를 해서 도로를 건축법상 도로를 설치하는 방법. 기존에 있는 임도를 서류를 건축법상 도로로 서류를 바꾸는 방법이 있어. 어느 쪽이 좋아? 서류를 바꾸는 거. 그래가지고 임도가 건축법상 도로로 바뀐 길이가 수백 킬로예요. 우리나라에. 예. 그런 경우가 있어요. 예. 그래서 자기는 분명히 땅 살 때 맹지를 샀는데 맹지를 갖다 자기는 가만히 있었는데 맹지 탈출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 이런 경우 있습니다.
그래서 요 임도에 대해서는요. 임도 설치와 사방사발 때 사자가 모래사자예요. 모래사자. 우리가 산사태를 방지하는 것을 사방사업이라 그래요. 흙모래가 무너져 내려오는 것을 막는 사업을 사방사업이라 그럽니다. 혹시 여러분 사방지란 말 들어봤어요? 사방지? 사방사업한 임야를 사방지라 그래요. 그래서 사방지로 지정이 되잖아요. 10년간은 개발행위 허가가 금지가 돼요. 그래서 사방지로 지정됐다. 그러면 사방사업을 끝냈어. 이제 나무도 심고 막 그랬다고요. 이제 산사태 방지하려고. 그때부터 10년간은 개발행위 허가가 금지가 돼. 땅이 굳는데 10년 걸린다고 본 거예요. 예. 그럼 여기서 나오는 거, 자 임도 설치와 사방 사업에 대해서는 각각 임도는 뭐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 법이 옛날에 산림법이었어요. 그 다음에 사방 사업에 대해서는 사방사업법에 따르고 그 얘기는 이 법에 따라서 인허가를 받고 하는 거예요. 개발행위 허가 받는 게 아니라 왜 더 전문적인 법률이거든요. 이거 진짜 많이 쓰이고 있는 법인데 시험에는 한 번도 안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존관리, 생산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 지역의 산림에서 토지 형질 변경, 토속 채취의 개발 행위는 산지관리법에 따른다. 그러니까 산지관리법에 따라서 인허가를 받고 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가로 3번이 시험에는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실제로 좀 많이 쓰이는데 일단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허용되는 행위가 나오는데 우리 허용되는 행위는요 잠시만 쉬었다 하겠습니다. 예. 칠판 지우지 마세요.